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NA 논술에서 이제 초등부 강사를 하고 있는 강경민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어머님들 모시고 이제 학부모 설명회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진행될 과정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차례는 먼저 교육 과정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메타인지에 관한 이야기와 그리고 CNA의 수업, 그리고 워크북 살펴보는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028학년도 이제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논서 수령 평가를 늘리고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울 것이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아마 통합형 그리고 융합형 수능을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수능,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탐구 선택 과목 없이 그리고 공통 과목으로 시험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건 이제 내신이 5등급제로 변화한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1등급은 10% 그리고 2등급은 24%로 이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내신에서 서술형 평가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0% 논술형 평가도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능 국어와 수학 선택이 폐지가 되다 보니 이제 수학 범위가 축소가 돼서 이제 결국 진정한 킬러는 이제 국어 영역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국가교육위원회의 이배용 위원장은 이제 논서 수령 수능은 가야 할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028학년도 대입 이후면 이제 2031 아니면 2032가 되는데요. 대입 4년 예고제를 감안을 했을 때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2031학년도 대입이면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고요. 그리고 2032학년도 대입이라면 올해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치르게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주입식 교육보다는 토론식 수업으로 사고력과 그리고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이 달라지려면 이제 내신 평가나 대입 수능도 오디션 다형이 아니라 논서 수령 개편으로 이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즉 우리 아이들에게 곧 다가올 이야기라는 점인데요. 시대에 따른 인재상은 계속해서 변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제 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시장을 펼칠 창의적인 인재가 각광받고 있는데요. 미래 리더의 필수 덕목은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이 메타인지는요, 미국의 발달 심리학자인 존 플라벨이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도입한 개념인데요. 인지에 관한 인지, 즉 자기 성찰력 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무엇인지 아는 이 메타인지 능력은 인지를 인지한다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고차원적인 능력으로 여겨지는데요. 다른 말로는 저희가 상위 인지 능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메타인지는 스스로의 어떤 알매 수준 아니면 스스로의 정확도 특성을 이해하는 것과 함께 그 이해를 기반으로 제한된 시간 안에서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내가 지금 무엇을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인지 과정, 그리고 학습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메타 인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메타 인지를 키우기 위한 방법에는 바로 첫 번째, 독서가 있습니다. 최근 뭐 인디아나대 그리고 펜실베니아 주립대, 뭐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대, 시카고 일리노이대, 스탠퍼드대의 공동 연구팀이 이제 독서 습관을 유지하는 게 학업 성취도와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래서 학업 성취도와 그 지속성에 관한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결과는 결국 꾸준한 독서 그리고 꾸준한 글쓰기의 연습이 초, 중, 고 등 학교에서 학업 기초 능력을 채워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그리고 다른 어떤 과목의 학습보다 중요하고 학업 성적과 그리고 학습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름길이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독서는 단순한 읽기 역량이 아니라 공부머리의 핵심, 역량을 다루게 되는데요. 어휘력이 높은 아이들은 각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문맥을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파악하고 요약하는 능력은 학교 학습의 핵심 능력과 통하게 됩니다. 결국 공부의 왕도라는 것은 읽기를 제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 집중이 안 되거나 아니면 공부에 대한 동기 유발이 어려운 학생들은 읽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건 아닐까? 라는 문제를 갖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독서력부터 살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이 사진은요, 능숙한 독서가의 뇌 사진과 그리고 오른쪽 초보 독서가의 뇌 사진입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전전두엽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이 전전두엽은 인간의 인지 능력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 영역입니다. 이 전전두엽이 발달하게 하게 된다면 이제 추론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집행하고 그리고 통제하는 능력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능숙한 독서가는 이 초보 독서가에 비해서 글을 읽을 때 이 빨갛게 전전두엽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초보 독서가는 글자를 그냥 읽는 데 급급한 반면 능숙한 독서가는 이미 뇌에 이미 저장된 사전 지식과 글을 읽고 그리고 해석한 의미를 연결하는 상위 인지 과정을 거치면서 글을 읽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요, 사실 읽는 뇌를 타고나면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는 뇌의 회로를 바꿔 나가면서 읽기 능력을 습득해야 하는데요. 한편으론 읽기 능력을 습득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글을 읽지 않으면 관련 뇌 기능이 퇴화해서 결국 읽기 능력도 함께 퇴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메타인지 향상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토론입니다. 이 독서 토론은요, 한 권의 책을 읽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메타인지를 숙성시킬 수 있는데요. 질문의 과정을 통해서 책에 대한 스스로의 이해를 점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능동적인 읽기로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토의, 토론을 거쳐서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짝을 지어 질문을 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논쟁하는 하브루타식 학습법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아마 하브루타식 학습법을 아마 들어보신 학부모님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하브루타 이 질문에는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하는 학습법이라고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제 토론하고 하는 이 형태의 공부 방법으로 발전을 하면서 짝을 지어서 질문을 한다. 그리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토론을 하고 그리고 논쟁을 한다. 라는 것 그리고 또 아니면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학원에 와서 하브루타식 교육을 이제 함께 학습을 하게 되면서 친구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무래도 건강한 이제 논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계속 끊임없이 하게 되면 이제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고 검증받으면서 해답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메타 인지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글쓰기, 논술인데요. 먼저 제가 뉴욕 주립대에서 진행했었던 이제 글쓰기와 기억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실험은 한 학기 동안 A그룹은 배운 내용을 쓰지 않고 읽으면서 외우게 했고요. 그리고 B그룹은 쓰고 싶을 때만 쓰게 했고, 그리고 마지막 C그룹은 매일매일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가 끝날 무렵에 이제 세 그룹의 학생들을 테스트한 결과 보시는 것처럼 C 그룹 매일매일 글을 쓰는 아이들 그리고 B 그리고 배운 내용을 쓰고 싶을 때만 이렇게 쓰는 아이들 그리고 마지막 A 그룹 배운 내용을 쓰지 않고 그냥 외우면서 읽으면서 외우는 친구들 이렇게 C, B, A 그룹 순으로 성적이 매겨지게 됐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아무래도 잘 기억하는 두뇌를 만들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쓰는 습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쓰는 활동은 기억력을 단련하는 활동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논술, 글쓰기는 아이들의 뇌에 달린 시동 버튼을 눌러주는 것과 같은데요. 글쓰기는 논리적이고 그리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고차원적인 두뇌를 가진 인재를 기르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시간은 자신의 지식 그리고 경험을 생각의 작업대로 불러내어서 새로운 비전을 언어로 창조하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결국 글쓰기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과 과정 중심의 평가를 지향하는 지금 현재 요즘 추세에 최적화된 교육 방식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글쓰기는 스스로의 정보를 수집하고 사고해서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개개인이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글을 완성해야 하는 굉장히 창조적인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 아이들이 경험하고 그리고 선생님의 피드백의 내용을 상호 연결을 하게 됐을 때는 글을 쓰는 능력을 더욱더 심화하고 발달시킬 수가 있어서 결국 또한 성취감과 그리고 성장의 기쁨까지 함께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들은 많이 써보는 이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과 그리고 성취감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기 실력이 향상한다는 건 다양한 방면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독서, 토론, 논술 이 세 가지는 메타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들인데요. 또한 저희 CNA 논술에서는 독서, 토론, 논술 그리고 첨삭까지 사회일체 수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독서를 가장 먼저 하고 집에서 해와야 하는데요. 매주 한 권의 책을 읽어야 하고 워크북을 집에서 풀어와야 합니다. CNA에서는 저희는 책을 읽지 않으면 수업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달 제공되는 도서 목록을 참고하셔서 이제 도서를 꼭 반드시 읽어와야 하는데요. 그리고 저희 CNA에서는 이 선정 도서를 선정할 때에도 아이들의 편독을 막기 위해서 비문학 도서와 그리고 문학 도서를 고르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문학 도서를 선정할 때는 조금 더 사실적 추론, 사실적 독해, 그리고 추론적 독해, 그리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독해를 배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학 도서를 통해서는 이 주요 인물에 대한 공감적인 이해 능력과 그리고 사회학적 상상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카데미식 토론, 이제 세다 토론을 기본 수업 형식으로 이제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학년에 올라가서는 뭐 모의 재판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자유 토론을 도입하기도 하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토론이라는 거에 대해 흥미를 가질 수 있을지 진지하게 그리고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 토론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학년 아이들은 아직 이 세다 토론을 아직 접근하기엔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재미있는 다양한 형태의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 관련 내용은 제가 이따 워크북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글을 이제 하나의 생각을 글로 적게 되는 논술을 거치게 되는데요. 매주 다루게 되는 주제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글쓰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다양한 갈래의 글쓰기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이들은 매주 학원에 와서 하나의 완벽한 글을 쓰게 되면서 굉장히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체적인 사고와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또한 글을 쓰면서 자신만의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리고 개성적인 표현력도 함께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당 교사가 1대1 대면 첨삭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면 첨삭을 하면서 아이들이 부족한 내용, 그리고 아이들이 잘한 점을 칭찬하고 그리고 보완하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면서 이제 함께 글을 다듬어 나갑니다. 담임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꾸준하게 이제 호흡을 하면서 교육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직접 쓰는 과정을 통해서 그날의 수업을 정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길게 내다봤을 때는 대학별 고사 그리고
그리고 서술형, 논서술형, 내신 문제에서도 대비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임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대면 첨삭을 통해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맞춤식 논술 능력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 첨삭 그리고 내용 첨삭이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사회일체 수업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 CNA 연간 프로그램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CNA 연간 프로그램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그리고 6학년의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쭉 한번 강점 프로그램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4학년에 관련된 강점 프로그램은 CNA 이제 5월과 6월에 진행되는 오디세이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디세이 프로그램은 아마 들어보신 학부모님도 계실 거고 아마 생소하신 학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오디세이 프로그램은 이제 아이들의 사고력 을 길러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은 선정도사 없이 친구들이 학원에 와서 조금 더 이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6월에는 5월 달에 배웠었던 이 오디세이를 바탕으로 심화 학습을 이제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한 권의 선정도서가 각각 이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매 주차별로 선정도서 읽어와서 보다 더 심화 학습을 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오디세이는 사고력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저희 학원에서는 조금 더 저희 CNA에 맞춰서 언어 사고력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다시 재구성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학년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지난달까지 이제 1, 2월까지 진행했었던 이제 한국사 그리고 7, 8월에도 한국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5학년 친구들에게는 이제 한국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이제 수능에서도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5학년 때부터 어느 정도의 기초적인 흐름을 잡을 수 있는 시기이고요. 그리고 지금 3월 그리고 4월까지는 토론 강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론 강화는 아무래도 지금 아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었던 세다 토론을 주차별로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는 앞에 두 단계인 입론과 교차조사를 지금 학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월달 마지막 주차 4월달에는 이제 나머지 두 과정인 그리고 반박과 최종 변론을 학습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5월, 6월에는 논술 강화다를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또 다시 한번 한국사 커리큘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6학년인데요. 6학년은 1, 2월에 이미 지나갔긴 했지만 세계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세계사를 진행하면서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5월 달에 다음 달에는 논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논어가 조금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렵진 않을까라고 아마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논어가 저희가 모든 이 내용을 다루지는 않고요. 이제 주차별로 이제 중심이 되는 핵심 주제와 관련한 이제 가장 중점이 되는 그리고 이제 많이 비문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제시문에서 다루게 되는 이 가장 주요한 문구들을 다룬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베스트 컬렉션이라고 해서 이제 예비 중일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구나. 이런 사전 지식을 내가 알아야 하는구나. 라는 개념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4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4월 프로그램은 나를 표현해요인데 1학년은 나를 표현해요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나의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뭐 감정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표현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다움을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잘하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학년은요, 사고력이 잘하는 사회 수업입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가족, 이웃,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생활에서 반드시 지녀야 하는 소중한 가치, 그리고 지켜야 할 기초 질서에 대해서 배워보게 됩니다. 그리고 3학년은 수학, 과학, 교과에 나오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과 과학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고요. 그리고 과학 현상과 그리고 생태계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학년, 5학년, 6학년은 공통적으로 이제 사회와 이제 사회과 과정과 연계되어 있는 사회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사회학습을 통해서 이제 좀 더 배경 지식을 넓힐 수가 있고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워크북 안내를 드리기 전에 선정도서 목록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선정도서 목록은 지금 아마 핸드폰으로도 보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선정도서 목록은 제가 이따 안내드릴 이제 SNS에서도 많이 이제 올라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때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워크북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제 CNA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워크북입니다. 저희 CNA에서는 토론 그리고 논술 그리고 전문 교재로 이제 체계적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0여 년 동안 이제 토론 논술의 노하우를 담아서 전문 교재를 저희가 매달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이제 학습터의 선생님들이 여러 이제 토론을 거쳐서 엄선한 문제들로 매달 새롭게 제작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4, 5, 6학년의 워크북을 살펴보면서 자세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4학년의 독서 노트와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이제 선정도서를 보실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쪽 아래쪽에 보시면 교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차를 통해서 아이들은 이 학교에서는 이런 교과와 연계된다라는 점을 이제 미리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독서 노트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독서 노트는 이 책을 읽고 이제 자신의 어떤 독후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서 노트를 작성해 보면서 내가 이 책을 읽고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그리고 이제 마인드맵을 그려보면서 아이들이 생각의 그물을 쫙쫙 펼쳐 나갈 수 있는 이 과정으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독해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CNA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현재 지금 문해력이나 이제 독해력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독해 문제를 이제 각 주차별로 이제 수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별 주제에 맞는 제시문을 수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학년별 수준에 맞는 이제 제시문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해 문제를 풀면서 아이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이 내용을 읽고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뭐 해당하지 않는 내용 골라보는 문제 간단한 문제부터 조금 더 이제 사실 독해도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유형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배경인데요. 배경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배경 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조금 더 주제와 관련되어서 다독할 수 있는 제시문들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나 이제 다른 뭐 제시문이나 문제를 풀었을 때도 이런 배경 지식이 머릿속에 확 넓혀져서 이제 들어가 있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처음 이 제시문을 내용을 읽는 것보다 알고 읽는 것은 또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배경 지식을 확장해 줄 수 있는 그 관련 주차에 대한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아이들이 다독할 수 있는 제시문도 함께 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학년 친구들은 이제 한자에 관련된 이제 한자에 관련되어 있는 이 어휘를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한자가 왜 만들어졌는지 이 원리도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한 번 더 땅 지자를 써보면서 여기 땅이라는 뜻도 한번 다시 적어보면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어휘가 이 단어가 이 땅 지자 때문에 이런 뜻을 갖는구나 하면서 조금 더 어휘력을 확장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이쪽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번 주차에는 사실 맞춤법에 관련된 내용만 나와 있지만 주차별로 조금씩 다르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어느 주차에는 맞춤법 띄어쓰기, 어느 주차에는 맞춤법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맞춤법도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조금 더 이제 맞춤법을 좀 더 학습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독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책을 얼마나 정독했는지 를 알아볼 수 있는 이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이 사실적 독해로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주차별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할 텐데요. 사실적 독해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조금 더 이제 사고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좀 더 추론적인 독해들도 조금씩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독서 문제를 풀 때는 아이들이 이제 한번 읽고 처음에는 쭉 한번 풀어보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집에서 지도를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한번 쭉 풀어보고 그리고 내가 기억이 안 나거나 조금 헷갈리는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이나 아니면 다시 한번 책을 읽어본 후에 워크북을 숙제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냥 책을 읽고 그리고 책을 읽은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이 어디 있었지? 이 부분 어디 있었는데? 하면서 찾는 이 행위는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책을 읽고 반드시 선정도서 읽은 후에 워크북 숙제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유형의 이제 문제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 4학년 1주차에 구성된 책은 비문화 도서이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실관계,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이런 내용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에 관련해서 이제 간단한 이제 내용들이 이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년별로 이제 토의, 토론이 이제 적절하게 이제 배치가 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4학년 우리 친구들은 우리나라 지역의 특징이라고 해서 이번 선정도서를 통해 배웠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여행했던 곳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지역을 소개해보는 글을 적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다녀온 곳 아니면 뭐 친척집에 있었던 곳 이런 것들을 적어보면서 우리나라 지역 가운데 소개하고 싶은 곳을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차근차근 줄글로 적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번 달부터 워크북부터 조금 살짝의 변화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QR코드가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QR코드가 제공이 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QR코드를 보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들어가서 이 주차에 필요한 내용들이나 아니면 이 주차에서 내가 어떤 내용들을 살펴봐야 하는지 내가 조금 더 배경 지식으로 뭐를 알았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 QR코드에 같이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숙제를 하거나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학습을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 QR코드를 확인을 해서 숙제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토론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 4학년 친구들은 아직 세다 토론을 이제 실제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제시문의 길이도 간단하게 우리 아이들이 정확하게 이 제시문의 근거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할 수 있는 이 짤막짤막한 제시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떤 게 찬성의 근거의 내용인지 그리고 어떤 게 반대의 근거의 내용인지를 아직 잘 정확하게 찾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쟁점별로 이제 아이들 제시문이 구성이 되어 있고 찬성과 반대의 제시문이 각각 잘 알아볼 수 있게 잘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요. 세다 토론 대신 요 4학년 친구들은 우리 피자 토론이라는 이 토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이제 아무래도 학습을 하게 되는데 내가 근거를 적어보고 그리고 여기 아래에다가는 내가 이 근거에 대해서 친구랑 바꿔서 반대편 앉아있는 친구가 여기에다가 이 근거에 대한 반박 이나 아니면 궁금한 내용을 적어봅니다. 그리고 다시 워크북을 돌려받아서 이 파란색 부분에는 자기가 이 반박이나 이 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한 답을 재반박
또는 아니면 대답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토론을 4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피자 토론을 접해 보면서 재미있는 토론이라는 걸 좀 더 접해 볼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논술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주차에 배웠었던 내용 글쓰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별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요런 요거 장단점에 관한 내용 그리고 아니면 오른쪽 지역 행사 제안서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글로 하나의 글로 마무리를 짓는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학년 친구들은 아마 보셨던 것처럼 조금 이렇게 아이들이 이 선정도서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5학년에 관련된 워크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학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러 이제 사회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선정도서가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 숨어있는 인권 존중의 씨앗이라는 책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까 4학년과 동일하게 학습 목표 그리고 교과 연계 동일하게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마 보시는 것처럼 독서 노트가 조금 달라졌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5학년 친구들은 독서 노트를 조금 더 이제 독후 활동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되는 이제 독후감에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독후감 쓰기 아니면 책 읽는 거 이런 관련해서 좀 더 숙제를 도와줄 수 있도록 독서 노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도서명도 적고 이제 내가 읽은 책에 대한 정보들을 간단하게 적고요. 그리고 나만의 키워드라고 해서 이 책을 읽고 내가 이 책에 떠오르는 단어들 팡팡팡 떠오르는 단어들을 나만의 키워드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정도서는 비문화 도서이다 보니까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질문 만들고 대답 적고 질문 만들고 대답 적는 이렇게 간단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책을 읽으면서 내가 느꼈었던 거, 그리고 마지막 내가 이 책을 평가하는 것까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학년 친구들은 이제 독해 문제가 조금 더 글밥이 좀 더 많아지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주차에 맞는 이제 주제별 이제 제시문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력을 기를 수 있는 이렇게 간단한 문제들. 그리고 보시면 아까 4학년하고는 조금 달라졌는데요. 또 5학년 친구들부터는 자신의 이런 독해력이나 아니면 문제 이런 아니면 뭐 숙제 관리를 좀 더 잘 도와줄 수 있도록 이제 이번 달부터 배점을 함께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는 4점이고 3점이고 3점이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서 아, 내가 어떤 문제에서 조금 부족하구나. 아니면 내가 어떤 영역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숙제 완성도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휘에서도 조금 좀 더 달라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5학년 친구들 어휘는요, 아무래도 동일하게 한자어도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하나, 이제 문장 안에서 이 단어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선정도서 속에 이제 실어져 있는 단어들 중에 우리 아이들이 모를 것 같은 단어들, 조금 헷갈릴 것 같은 정확한 단어, 정확한 뜻을 모를 것 같은 단어들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또 이제 한자성어, 우리 아이들이 한자성어를 배워가면서 이제 이 필수적인 한자성어, 학년별 한자성어와 이제 사자성어를 배운다라는 것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서 문제도 동일하게 이번에는 비문화 도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꼭지별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조금 차별화된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 5학년 친구들부터는 이렇게 서술형 문제도 함께 제시가 되고 있다라는 점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아하 그렇구나 해서 이제 아이들이 그냥 선정도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배경 지식을 좀 더 넓혀줄 수 있는 이런 제시문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숙제할 때 이 내용을 간혹 뛰어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그래도 같이 한번 꼼꼼하게 밑줄 치어보면서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지 확인해 보면서 이 인권 선언문 여기 관련되어 있는 제시문도 좀 더 읽어보면서 다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학년 친구들부터는 이제 세다 토론을 배워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스텝 1에서는 이제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제시문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에 관련되어 있는 이 내용을 배경 지식으로 좀 더 확장시킬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제시문들 수록이 되어 있고 여기 QR코드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QR코드를 들어가서 조금 더 배경 지식 확장시킬 수 있고 토론을 할 때 조금 더 내가 필요한
필요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사전적으로 좀 더 이 토론을 구성함에 있어 좀 더 심화학습을 하고 싶다 하면 QR코드를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또 마찬가지로 제시문을 구성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배경 지식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5학년 친구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세다 토론을 이제 단계별로 배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1주차에서는 반박에 대해서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박이 무엇인지, 그래서 반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서 굉장히 친절하게 지금 이야기가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반박이 무엇인지부터, 그리고 구성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반박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반박을 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연습 문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연습 문제를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렇게 채워 나가 보면서요. 이제 학원에 와서 스텝 2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실제 토론과 관련되어 있는 제시문들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 아직 5학년 친구들은 세다 토론을 배워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제시문도 한 페이지씩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역시나 QR코드 제공을 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심화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글로 적어 보면서 내가 지금 뒷받침문과 어떻게 제시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지를 적어봐 보면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메타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매주 글쓰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친절하게 반박 준비하는 과정, 그래서 워크북에 나와 있는 내용 친절하게 확인해서 아이들이 QR코드 확인하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기 방법에도 제시가 되어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6학년의 워크북을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4학년, 5학년과 확연하게 다른 점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너를 위한 B컷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비문학 도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문학 도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학 도서이다 보니까 독서 노트에 줄거리를 적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기억에 남는 문장 그리고 느낀 점 도서 평가는 동일합니다. 줄거리를 적는 걸 우리 아이들이 간혹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줄거리를 적어야 하는 이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이 하나의 긴 200페이지 뭐가 넘는 책을 읽어가면서 이 조그만한 6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는 내가 이 책 안에서 필수적으로 가장 기억해야 하는 갈등 상황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들을 줄거리로 적어보면서 요약하는 이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배경이 또 동일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 5학년에 나와 있었던 배경하고는 또 확연하게 다른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등 과정을 이제 진학하고 이 문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제시문, 이 중등 과정에서도 다룰 수 있는 제시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독해 문제 동일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보시는 것처럼 글밥이 조금 더 많아졌고 조금 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단어들이 나와 있기는 하나 이 단어들의 뜻을 모를 때는 아래 나와 있는 뜻을 친절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어휘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한자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6학년 친구들부터는 이제 틀린 글자, 맞춤법에 관련된 내용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제 띄어쓰기 문항도 함께 살펴봅니다. 띄어쓰기가 아무래도 문법하고도 관련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띄어쓰기를 배워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국어 문법에도 조금 더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한자 성어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한자 성어는 이제 5학년과 다르게 또 6학년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서 문장을 쓸 수 있는지도 확인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독서 문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5학년과도 확연하게 이제 달라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6학년 친구들부터는 이렇게 줄글, 서술형 그리고 논서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줄글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보시는 것처럼 앞에 1번은 단답, 2번 뭐 서술형 그리고 4번도 서술형 3번 OX 문제이기는 하나 학원에서 지금 선생님들이랑 같이 아마 OX 문제를 풀면서 어디가 틀렸는지 적어 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그냥 단답형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5번, 6번 그리고 8번도 다 이렇게 서술형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항수도 조금 더 늘어났죠. 그래서 5학년 때까지는 뭐 6문제에서 7문제 그리고 이제 6학년 때는 많게는 8문제까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으로 넘어가서는요, 이제 스텝 문제, 먼저 첫 번째 스텝 문제를 보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영상에 관련된 A컷과 B컷 뭐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같이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6학년 친구들부터는 글밥을 조금 더 많이 이제 읽을 수 있는 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이제 아까 5학년 친구들은 한 페이지씩 구성이 되어 있었던 제시문이 6학년부터는 두 페이지씩 이제 제시가 될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 확인을 하면서 아이들이 내가 이 토론에서 조금 더 지면에 실지 못했던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자료나 아니면 영상들을 참고를 해서 좀 더 배경 지식 확장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저희 워크북은 매달 이제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사에 대해 보시는 것처럼 2024년 1월 3일에 기사가 기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달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더 선정도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워크북을 제작하고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6학년 친구들은 5학년 때 세다 토론을 배워왔다라는 이제 가정으로 이제 토론 준비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가장 중요한 단어의 뜻도 적어보고 뒷받침 근거, 제시문 활용해서 그리고 QR코드 활용해서 제시문을 좀 더 채워보는 뒷받침 근거를 채워보는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학원에 와서는 이제 토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론부터 교차조사 그리고 반박 그리고 최종 변론 총 4단계에 이르는 세다 토론을 진행한다라는 점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논술도 함께 나와 있는데요. 배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배점이 또 되어 있어서 이렇게 논술에 대해서 서론, 본론, 결론, 개요짜기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원고지에다가 이제 아이들이 글쓰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뭐 뒷이야기 상상해서 글을 적어보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에 관련되어 있었던 워크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정도서 목록이나 아니면 이제 저희 학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에 관련해서는 저희 인스타그램 CNA 논술이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카카오톡에도 채널이 있기 때문에 한번 방문하셔서 다양한 정보들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